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계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6가지 사항에 대해 준비해봤는데요. 시계라는 아이템은 가격대가 몇만원부터 몇억까지, 그리고 종류와 기능, 디자인 등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많이 사는 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다 사버리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시계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기에 그 중에서 각자에게 잘 어울리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다음 시계를 구매하려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저는 어떻게 시계를 선택하여 가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인 취향에 따라 웨이 팩터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에 대한 가중치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원탑 시계냐 세컨 시계냐 같은 요소와 예물처럼 귀속 시계냐 아니냐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이 웨이 팩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컨 시계를 기준으로 시계를 구매하는 것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뭔가를 진짜 살 때보다 사기 전이 더 재밌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기 전에 엔진도 비교하고 시승도 해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시계를 사기 전에 이것저것 비교하며 하나로 추리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데요.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말씀드릴 6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큰 대전제는 남을 위한 시계가 아니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시계여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산 설정입니다. 1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본인의 가용 예산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계를 고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때려박은 카푸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와치푸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리한 시계질로 인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는 시계일 뿐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리한 지름으로 인해 삶의 질이 안 좋아진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꼬시는 데라도 써먹을 수 있는데요. 사실 시계는 덕후 아니면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여자는커녕 남자도 못 꼬시는 게 현실입니다. 여튼 저의 이번 예산은 맥스 1500만원 안쪽에서 고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가 되겠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겹치지 않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계 롤렉스와 해밀턴, 이 두 브랜드는 제외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브랜드의 시계만 주구장창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브랜드의 선택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원탑인 경우와 세컨 시계 이상일 경우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원탑일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시계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세컨 시계 이상부터는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시계 그 자체만으로 평가해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자 개취이기 때문에 제 추천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첫 번째 시계는 남들이 좀 알아봐주는 시계라면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로 롤오까테라고 부르죠.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태그호이어 이런 브랜드들은 만족도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과 기능입니다. 시계에는 수많은 디자인과 기능이 있죠. 다이얼의 종류만 해도 기요쉐, 에나멜, 썬레이, 자개판 등등에 따라 나눠지고, 또 색깔에 따라 나눠집니다. 거기에다가 크게는 드레스워치, 스포츠워치로 구분되고, 좀 더 자세히는 다이버용, 파일럿용, 크로노그래프 등등 기능적 요소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사각시계냐 원형이냐 이런 것으로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처음에 시계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에는 기능도 많고 다이얼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을 좋아했었는데요. 요새는 시인성이 좋고 깔끔하고 심플한 제품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직 많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는 제품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상 하나를 따로 만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무브먼트의 마감 처리는 무엇으로 돼 있고 주얼은 몇 개고 헤어스프링은 어떤 재질이고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300만원 이상 하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인하우스 무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정도이며 딥하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범용 무브먼트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증된 제품이니 범용 무브로 널리 쓰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계가 2개만 돼도 시계가 멈춰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차가 5분, 10분 이렇게만 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시계가 많으신 분들은 시계 착용 시에 어차피 한번 맞추고 착용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시계 같은 경우에야 오차가 10초 났네, 마이너스 20초 네 하면서 매일 체크하기도 하지만 점점 무뎌질 거고 결국 날짜하고 시간도 안 맞추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300만원 이상 제품은 인하우스 무브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유명한 말이죠. 시계는 갬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이폰이 요새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흔히 애플바로 불리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왜 아이폰을 쓰는지 물어보면 애플의 갬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시계는 그 갬성적인 요소가 더 많이 포함되는 제품인데요. 인하우스 무브가 있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에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장인들이 룻배를 끼고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무브에 대한 마감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지만 인하우스 무브가 나오는 거고 그걸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 손목에 올리는 거죠. 그게 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하우스는 사람 손을 많이 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같은 원단일지라도 기성 양복보다 맞춤 정장이 더 비싸고 수제화가 더 비싼 것들이 이것과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가로 파고들면 설명이 안 되는 시계의 가격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합리화였고요. 여튼 저의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제품은 인하우스 무브여야 한다 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고 나중에 최종 결정할 시에 무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5번째는 시계의 감가상각입니다. 사실 중고로 팔기 위해 시계를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감가상각이 적은 시계가 일명 수업료라고 불리는 비용을 적게 지출하게 해줍니다. 이 감가상각은 브랜드별로 다르고 그리고 브랜드 안에서 모델별로도 이 비율이 다릅니다. 인기 모델, 한정판 모델 등은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새 다들 롤렉스 하는 거겠죠. 여튼 하이엔드급의 제품들은 감가상각률이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브랜드의 모델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신다면 열심히 인터넷을 서칭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귀속할 거야 라거나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수업료 내시면 됩니다.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 6번째는 실착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은 방간이 뜨지 않은 러그-투-러그가 손목 안에 들어와야 하는 점인데요. 아무리 고가의 예쁜 시계라고 하더라도 핏이 안 나오면 예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물로도 예쁜 시계가 러그-투-러그가 손목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실착을 해봤을 때 안 어울리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옷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과 어울리는 색깔, 핏, 디자인이 있듯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사지 마시고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매장을 꼭 방문해 보시고 주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밖에 안 나오는 제품이라면 비슷한 사이즈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라도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실패 확률이 적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항목을 말씀드려 봤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릴 과정에 따라 리스트를 4개 정도로 추려봤고
다음 영상에는 그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쪼록 시계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